네, 2021 대전 마을 합창단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앞선 발제 두 분의 발제로 대전 마을 합창단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두 개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그 두 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지역 내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그 발제와 관련된 대전 마을 합창단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현장에 참석해 주신 합창단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첫 번째 순서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 계신 분은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유용태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다음 참여해 주시는 분은 충남문화재단 정기훈 문화사업팀장님 모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원 신효진 문화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토론은 앞선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한국음악협회 대전 지회장 강현보 회장님께서 자장 역할과 사회 역할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자장님께 순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마을합창단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강연보입니다. 토론에 앞서 대전마을합창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진행해 주신 오세석 교수님과 김정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건대학교 오세석 교수님 발제와 대전세종연구원 김정 연구원님이 발제를 통해서 지역 내외 생활문화 전문가 세 분과 현재 함께 자리하신 합창단 여러분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의 내용을 듣고 이후 합창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문화진흥원 신효진 문화사업부장님부터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진흥원 신효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 추진되는 생활문화 정책 사업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 이제 분권과 관련돼서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뭐 인력 지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전문화재단에서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고요. 일단 생활문화 정책을 이제 아마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14년도부터 생활문화 정책을 좀 추진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마을 합창단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고 14년도부터 아마 이제 정부 단위에서 이제 생활문화, 뭐 생활예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그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공공성, 공공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국가 단위에서 이제 정부에서의 정책 추진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생활문화 활동 영역을 지원할까? 단순히 이제 그 예술가들 형태의 이제 그런 지원 사업처럼 예술 활동을 진흥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하면 다 예술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과 제가 있는 것도 이거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술 활동만을 가지고 문화를 협소한 개념으로 그동안 봐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집단에서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문화 영역은 좀 더 광의적 개념으로 이제 문화를 확대해야 된다. 단순히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의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긴 한데 그동안의 문화 정책들이 다른 세계랑 비교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미술 작품을 알고 있나? 과연 뮤지컬은 보고 있나? 클래식은 알고 있나? 이러다 보니까 문화 복지적 관점에서의 이제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뭐 예술 공간도 없어, 미술관도 없어. 그러니까 예술가 분들을 좀 이렇게 보내서 그분들을 이제 향유를 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관람객 입장에서 보시기만 하다 보니까 저 문화가 내 문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즐거워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는 그거를
수치로만 우리 어디 저쪽 멀리도 가서 이런 거 했고 횟수로만 이제 계산을 해서 전 세계랑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 선생님도 아마 이제 뉴스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BLI라고 이제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해서 OECD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 참여하는 이제 삶의 지수에 대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셨겠지만 뭐 자살률 우리나라 1위, 그다음 빈곤율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정말 끝에. 근데 그동안에 문화 정책을 잘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이럴까? 한번 이제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정책들을 너무 공급자 중심에만 했구나. 위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정부에 만족된 거죠. 사람들은 원해서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질까? 전 서울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영화를 보고 더 많은 공연을 보고 더 많은 뭐 미술 작품을 본다고 해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더 문화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더 많이 그런 문화예술 향유를 한다고 해서 문화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나의 이제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까 발제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합창단 하실 때 물론 합창에 참여하시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이러면서 그런 걸 뭐 기량도 높이고 그러면서 활동하고 어디 누구 앞에서 표현도 하고 이것을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문화 정책은 합창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합창이라는 모이셨잖아요. 모이시면 무슨 말씀하세요? 뭐 오늘 뭐 음악 뭐 어떤 노래고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대부분 뭐 주변 이웃 얘기도 하실 거고 남편분 얘기도 하실 거고 자식 얘기도 하실 거고 뭐 또 좀 젊은 분들은 뭐 시부모님 얘기도 하실 거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되게 개인화돼 있고 고독화돼 있다 보니까 다 외롭잖아요. 막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근데 나갔더니 같이 합창단하는 친구가 똑같아. 아 거기도 남편이 막 뭐 이래 자식이 뭐 힘들게 해 뭐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게 되면서 위안이 되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성에서 저희는 생활문화 정책의 효과성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김정 선생님이 되게 주체성 되게 조심스럽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활문화 정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14년도에 추진할 때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이제 좀 요청하러 올라갈 때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즐거워서 하는 영역인데 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국민 5천만이 낸 세금인데 본인들이 그런 기량에 대해서 즐거우려면 본인들이 학원비 내고 본인들이 배워야 되고 본인들이 필요한 공간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선 저도 이제 설득을 하고 예산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여기 대전문화재단에서도 공원 활동이라는 이제 그 키를 하나 잡으신 것 같아요. 공원 활동이라는 걸로 그래서 예산에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공원 활동으로 좀 마련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활동을 지원을 받아서 하려면 공공성이 있어야 돼. 사회적 역할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지원해주는 집단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말을 했거든요, 위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을 또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전문화재단에 계신 선생님께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이 예산 의회에 설득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합창단 분들은 분명히 많이 요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전문화재단. 왜 이거 지원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온갖 생활문화 활동, 예술 활동들을 다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르적으로 너무 국한돼서 막 활동을 하세요. 근데 생활문화 영역은 아까 공동체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성은 우리들만의 집단화돼서 우리들만의 관계성은 아니거든요. 공공재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삶도 즐거워야 되지만 더욱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들과 더 포용하는 그래야지 지역사회의 역할이 되는 그러니까 공원 활동을 어디 양로원 이런 데 가서 공원 활동에서 공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참여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삶의 여유가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
타인에 좀 더 즐거우면 친구도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와서 이거 사했더니 즐겁더라. 그러다 보니 주변의 이웃들과 나도 그렇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되게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다니는 효과는 뭘로 보느냐?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절감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롭고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막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매도 많이 이제 치매도 많이 생기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치매율이 주는 거예요. 줄게 되면 그 뭐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데 뭐 치료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죠.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즐겁다 보니까 뭐 이제 정서적으로 마음이 건강하니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 절감. 또 하나는 사회적에서 어떤 관계망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나 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이건 역량 강화 워크숍이니까 좀 더 그래도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대전에서의 그 합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브랜드와 바깥에서 봤을 때 합창제, 그다음에 대통령상이 부여되는 합창제 이런 걸로 되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마을 합창단에 대해서 브랜드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전국에 다니다 보면 마을 합창단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과연 대전만의 마을 합창단의 메리트는 뭘까? 사실 오늘 좀 못 느꼈어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정말 대전이 그 오랜 동안 12년부터 해왔다고 한다면 그럼 대전만이 갖고 있는 마을 합창단의 매력은 뭘까? 이거는 과연 대전문화재단 담당자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나? 아니면 여기 오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여하시는 합창단원 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합창단의 성격에 따라서 지휘자분이 계시고 반주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존도가 강하실 거예요. 앞에서 지휘도 해주시고 음악도 잡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생활문화는 저희는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뭐 지휘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참여하는 단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셔서 그 주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체성이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주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참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기획해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해 중요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을 합창단에서의 아까 이제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사실 마을 합창단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다 모든 분야가 다 멈췄죠. 특히나 마을 합창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술가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다 없어졌고 더 힘들어졌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오히려 이런 시기에 공공공간들이 개방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공공에서 관리하는 공간들을 오히려 개방을 하고 공공에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열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에서 탄탄하게 다 막아버리니 오갈 데가 없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나 빈 공간이나 이렇게 찾아다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멈췄다라는 것에서 사실 조금 왜 멈추셨지?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합창을 하기 위해서만 모이시는 분들인 것 같다. 근데 왜 공동체성을 말씀하시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동체성은 저희도 수많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지원을 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일 강한 게 공동체였거든요. 현장에서 멈추시지를 않아요. 저희가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좀 활동 좀 줄이시고 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줄여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한다는데 저희도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멈췄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합창으로만 참여하셨구나. 물론 합창으로 참여하시고 그럼 여느 옆에 있는 생활문화 다른 동호회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에서 이 마을 합창단의 매력은 뭘까 정말 우리만의 합창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합창만의 갖고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큰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뭘 할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은 좀 다른 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대전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뭐 수많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 문화활동에서 다 다른데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는 필요한 건 선도적인 거거든요. 오랜 동안 해왔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벤치마킹이 될 수 있고 매력도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마을 합창단 갖고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은 한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말을 마치고 좀 이따가 좀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유진 문화사업부장님 말씀을 듣고 혹시 바다 교수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발제급으로 해주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정기훈 문화사업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정기훈입니다. 제가 이 대전 마을 합창 그 발전 방향 토론회 그 의뢰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사실 이 합창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로 합창단이 있다라는 통계도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저희는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일부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 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저희는 이 합창 그 단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그 아내가 그 홍성 군리합창단 단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옆에서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 합창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옆에서 조금 지켜봤는데 여기 오세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창단의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창은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방역 지침에 의해서 몇 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상황에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을 때에는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군리 합창단이나 시립 합창단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마 모여서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모여서 연습도 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그 합창 발표를 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그 합창 단원들끼리도 많은 그 토론이나 이런 토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했듯이 야외에서 발표회를 하는 걸 제가 지켜봤고 또 공공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래서 공공 공연장을 활용해서 공연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대전 지역에 있는 합창단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 그 생각들을 조금 글로 좀 작성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대전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되는 마을 합창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각 합창단의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입니다. 마을 합창단의 구성원, 환경, 성격 등이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마을 합창단들은 합창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대전의 마을 합창단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된 컨설팅과 콘텐츠 개발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공연, 침묵의 과정에서 첫 시작을 보면 일단 연습에 참여할 동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많은 단원의 참여가 지속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합창단은 공연을 하기 위해 연습하기도 하지만 우선 각 단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단원들이 좋다고 느끼거나 친숙한 곡들을 연습할 때 연습 자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합창의 근본 재미를 느끼고 오히려 팬데믹 시대 속에 합창을 통해 더 크게 느끼는 문화향의 즐거움이 합창단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들에게 문화향의 즐거움이 합창단이 자체적으로 연습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들에게 친숙하거나 어떤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합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합창단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합창단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동기 제공하는 곡들을 전문가를 통하여 편곡 또는 공모를 통해 마을 합창단 특성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창단 공연 활동에 대한 전문가 지원입니다.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 합창단이 특성상 창의적인 공연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홍수 속에 너무나 멋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시민들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마을 합창단이라고 부르는 친근감을 내세우지만 합창단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친근감은 의문입니다. 실상 마을 합창단의 활동이나 공연은 단발성의 축하 공연, 정형화된 엄숙한 합창단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의미로 마을 합창단들이 공연을 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공연이 반복되면 사회공연의 의미보다는 평범하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합창단에게만 발전 요구를 하는 방향은 마을 합창단 특성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창단 공연이나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공연 기획 단계부터 각 마을 합창단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공연 자체의 창의성이나 의미를 크게 가지는 등의 방향으로 전문성을 띈 공연은 아니지만 공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수요도 높아질 뿐 아니라 합창단의 존속 자체가 확고해지고 단원 개개인들의 새롭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창단이 네트워크가 아닌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특정 공연이나 행사에 국한되어 홍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마을 합창단의 활동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홍보를 통해 그 마을 안에서 마을 합창단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합창단이 마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들이 합창단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서 잠재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선제적인 협조 요청, 마을과 합창단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저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을 합창이 대전만의 대표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규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듣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다른 연구를 하면서 생활문화 동아리에 관련된 대표자분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저도 아까 제 책임이죠. 제가 아까 비대면 활동,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연 실황 같은 거를 좀 송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이 했던 의견인데요. 거기도 이런 공연 하시는 동아리였는데 유튜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되게 멋지고 세계적인 공연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공연을 올린다고 해서 누가 보겠냐라고 그분이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봐야 그 구성원들, 가족들, 그래서 뭐 조회수가 자기네들은 몇십 정도다, 혹은 100 이런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을 합창단 혹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참여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공연들을 혹은 마을 합창단에서 혹은 누군가가 공연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을 때 누가 볼 거냐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합창단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이나 어떤 단체나 어딘가에서 계속 조인을 해서 뭔가 이렇게 친화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럼 이게 과연 합창단만의 어떤 책임이냐, 혹은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서포트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만의 특색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40개 마을 합창단이 그냥 유튜브로 올리세요 해서 싹 올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이제 좀 책임을 느끼고, 제가 책임을 느끼지, 하여튼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도 저는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합창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평소에 한다, 혹은 뭘 한다, 휴지줍기를 한다. 그래서 그 동에서 마을 합창단이 뭔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되게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연결고리들이 생기고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보고 할 텐데, 근데 마을 합창단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합창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난 합창이 좋아서 한 건데 봉사활동도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신효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이랑 또 연결이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받았으니까 조금 공공을 해야 돼. 혹은 2018년도에 모니터링 활동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예산을 줬으니까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위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냥 합창만 하고 싶은 욕구와 그 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혹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 요 사이의 접점 혹은 생각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기훈 팀장님? 아니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일단 자기가 좋아서 하는 합창이지만 저는 하려는 그 목적성, 그리고 계속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는 그 합창단이 그냥 나만 만족해서 뭐 끝나는 합창단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있고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은 더 만족감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류용태 사무처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유영태입니다. 보니까 대전 마을 합창단이 2012년도부터 시작돼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뭐 언론사에 좀 있었는데 아마 그때 회상을 해보니까 엄청났습니다. 대전에 이 대전 마을 합창단이 아마 그때 시장님이 이 관심이 보통 관심 아니었거든요. 보면 하여튼 거리마다 그냥 합창단 그 현수막이 하도 걸려 있고 그래갖고 아마 뭐 관심 없는 사람도 가다 보면 아 저거 하는구나 그 정도로 해갖고 아마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얼마만큼 폭발적이었냐면은 아마 가히 그냥 대전에는 생활문화가 있지만은 합창단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10년 흘러보면서 제가 오늘 토론 자리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회상을 해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문화원 사무처장으로 와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우리 이제 합창단 우리 문화원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사무처장이니까 다 관할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직원들이 나가서 또 그 모니터링도 하고 와서 좀 의견도 들어보고 다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좀 가까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 사실 우리 문화원 연합에서 하는 게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재단하고 하는 그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통 여기가 단체들이 동아리들이 한 많게는 168개 동아리들을 그 심사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168개 단체면은 보통 뭐 한 20명씩 잡아도 한 3,000명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제 마을 합창단은 이제 2019년도 보니까 이제 43개 합창단에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해드리냐면은 사실상 이제 생활문화 예산보다도 이 합창단 예산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특수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대전의 마을 합창단은 정말 대전의 상징이구나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요. 여기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고 아마 생활문화 하면서 대통령배 대회를 유치하는 데가 있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좀 부럽더라고요. 굉장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아리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마을 대전 마을 합창단은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시는 만큼 뭐가 있냐면은 언뜻 대전 엑스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대전 엑스포가 다 했다가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지 하면서 다
또 막 다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뭐 옛 뭐 명성을 찾자고 나오는데 지금 저도 이제 이 대전 마을합창단이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저는 조금 위기였지 않느냐 생각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힘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문화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라는 거는 이게 다양성의 생명이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 변하지 않고 가면은 사실 생명력 잃습니다. 잃고 그러고 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우리 단원들하고 또 하시는 그 모든 그 공동체 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금 더 일치하셔갖고 뭔가 좀 특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만약에 우리 여기 문화동 합창자 그러면 우리는 팝송 전문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팝송 한 번 더 한다지 그러면 뭔가 특화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합창단이 다 40몇 개가 다 대동소이해요. 다 그게 그렇고 뭐 좀 그런데 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이제 10년 정도 됐으면은 뭔가 이제는 획기적인 게 이제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은 안 좋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이 코로나도 이게 또 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활문화를 오래 해보니까 작년에 진짜 못했어요. 많이 포기한 데도 있고 그런데 또 나름이 또 코로나를 해갖고 우리가 비대면을 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비대면 하면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영역에서 공간에서 또 우리도 해보니까 우리가 뭐 남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취미생활로 하는 거 우리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뭐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대면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지만 특히 이제 합창단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모여야 되고 일단은 음성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이 아마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합창단일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솔직히 저는 문화 기획자예요. 한 행사만 거의 3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길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좀 오히려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합창단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대전의 모든 생활문화 하는 그 동아리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전에 간다면 했어요. 뭐랬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합창단, 우리 생활문화 하는 분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제가 그랬어요. 생활문화 여러분들 공연하면 대전 시민들 오라가면 오십니까? 안 옵니다. 지금 뭐 아무리 뭐 쟁쟁한 가수 불러놔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생활문화라는 건 우리가 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스킨십이에요. 만나서 뭐 소통하고 이제 자꾸 의견 교환하고 그게 안 되면은 좀 우리 뭐 밴드 만들어서 뭐 거기다 올려놔요. 뭐 정보 같은 거 올려놓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조금 뭐 이 코로나 이거 좀 비껴서요.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 뭐 한 140개 동아리들이 한 명씩만 와도 140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 뭐 100명만 돼도 괜찮거든요. 공연장.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한 명씩만 와도 돼요. 회장님, 대표가 안 와도 거기 중에 뭐 충무가 가도 회원이 한 명 가면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협치가 안 되면은 이게 생활문화는 힘듭니다. 제가 이제 생활문화도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크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협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 진짜 조금 이 마을 합창단이 이 대전의 마을 합창단은 저는 진짜 대전의 합창단은 난 메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가 제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나마 대전에 랜드마크가 없어요. 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합창단에 많은 예산을 또 거기다 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해갖고 한번 조금
제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다양성을 좀 개발하자. 다양성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다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4명 모이든 몇 명 모여서 하시고 아까 우리 오세익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많아요. 지금 대전에 이제 우리가 파하고 있는데 한 4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재단이나 우리 이제 문화원 이런 우리 공공기관에서 연결해 줘야죠.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갖고 같이 가게끔 이게 사실은 같이 이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와서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번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금 그런 다양성을 좀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고요. 오늘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행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세미나하고 토론회예요. 하다 보면 다 가시고 앞에 3명이 앉고 이렇게 한 6명 앉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막 이렇게 눈망울이 청청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대전은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이 발제 내용도 그렇고 지금 각각 선생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들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좀 곰곰이 좀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신윤생 그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생활문화라는 것의 의미, 광의적인 범위의 광의적인 개념에서 그 문화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마을 합창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성과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확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매개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너무나도 동감하고 있고 저희 발제 내용에서도 그렇게 다루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정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전만의 특수성, 대전의 특색 있는 그런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고 이 대전만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자치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심화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단원들이 실제로 이런 동기부여 좀 더 참여를 하고 싶고 합창만이 아니라 지금 류용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문화 각각 뭐 합창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다각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자치력 자체가 좀 더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집행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자긍심도 당연히 더 고양이 될 테고 그리고 이런 효능감도 점점 더 높아질 테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고 생활문화 영역 내에서 우리 삶의 영역 내에서 이게 좀 더 확장되고 울림이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그 마을 합창단 단원들 내부적으로 우리 이번에 뭘 해볼까라는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창단별로 뚜렷하게 이 는 뭘 좋아하는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뭘 좀 더 관심이 있구나. 서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공감대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이 멘토링이나 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대전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우리 지역 내에서 쌓여 있는 그런 역량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다각화되면 좀 더 이런 자치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17년에도 저희 엑스포에서 야외 공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축제든 아니면 공연이 되었든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10년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대표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량들이 많이 자라왔는데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네, 밝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그리고 싶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추가 발언할 수 있으면 예. 제가 너무 강하게만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또 이렇게 돌아가면 저희 또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저기 그 사무처 그러니까 연합회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다른 장르의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기타 동호회든 뭐 이렇게 집단식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근데 대전이 이렇게 오랜 동안 마을 합창단의 브랜드라면 다 알 듯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뭐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우타고에 마을 같은 경우도 합창제를 하는데 뭐 물론 기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그들을 평가를 할 때 가사를 보고 하거든요. 창작. 지역의 마을의 이야기를 서로 나와서 합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애착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원이나 이런 걸 찾게 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작곡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어디 가서 대회를 할 때 합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 곳곳에 이 마을 합창단이 있다고 한다면 타 지역과의 합창단의 브랜드는 좀 그런 것도 좀 차이지 않을까? 대전은 아까 마을 합창 주간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은 이 주간만큼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시민들 전체가 자기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합창대회에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참여했을 때는 타 지역과는 정말 다른 차별 아닐까요? 합창하실 때 뭐 유명한 곡도 있으실 거고 다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그 곡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형태의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좀 이 지역만의 좀 차이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공원이라는 건 전 덫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물론 저희 같은 기관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꼭 공원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다른 데 공원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발현합니다. 늘 이런 말은 해요, 저희도. 근데 아까 이제 오세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께서한테 왜 굳이 공원까지 하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 할 것 같으면 전문 예술가 집단 불러서 그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예전처럼. 그럼 보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더 나으시겠죠. 더 유명한 가수 와가지고 보면은 더 마음이 좋으시겠죠,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공원이라는 건 덫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공공성이거든요, 사실. 자기 지역에서의 갖고 있는 합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뽐내 봅시다, 나가서. 그래서 그게 뭐 기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도 기량일 거예요. 어디 가서 더 잘하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저 음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책 전공하면서 빠진 사람인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기량이나 이런 거 편성하면서 아까 뭐 발성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기량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기량으로 볼 것 같으면 전문 합창단을 보겠죠. 시립 합창단도 보면 되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는 거는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기서 저런 걸 했을 때 그건 그냥 동질감이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그래야 재밌죠. 우리 어머니가 가서 하시면 저 구경 가죠.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제 집사람이 하면 가죠. 그러면 더 가족애가 생길 거고 제 옆에 있는 이웃이 하면 가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세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술가들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다 안 봐요. 방법론을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방식을 차용을 하죠. 저희는 차용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올려봐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전문 예술가 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생활문화유역은 보는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보는
누가 보기 위해서 그 온라인을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활동이죠. 그냥 활동을 통해서 그냥 장치로 온라인으로 그냥 하는 거지. 온라인을 누가 많이 봐야 돼. 아마 공공에서의 대부분은 온라인 몇 명 봤어요. 이걸 이제 아마 성량으로 저기 성과 지표로 보시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횟수, 정량 인구를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활동이라는 거는 정말 덧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문화재단에서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 이제 이 사적 영역에 대해서의 그런 부딪힘을 감당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수많이 매년마다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치로 마련하신 거다 보니까 합창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 내가 왜 공원까지 해야 돼 가서 왜 저기까지 가서 뭐 꼭 이걸 해야 돼? 난 우리들끼리 그냥 만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삶의 존중이라는 게 사실 내가 굳이 왜 저 사람까지 만나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공공이란 예산을 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막 그걸 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건 재원이 있어서 지속성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재원이 있어서 지속성이라고 생기는 부분은 그냥 운영되는 거죠. 운영. 조금 더 뭐 돈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강의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좀 더 현장 가가지고 뭐 좀 더 좋은 음향에 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근데 활동이라는 건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모임 하실 때 지원 받으시나요, 정부에? 다른 거 활동하실 때 지원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받아야 돼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여주시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전문화재단도. 그래야지 이 가치가, 합창단 활동하는 우리 가치가, 야 우리 단순히 그냥 활동에 돈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활동하는 게 지역사회랑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봐봐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예산을 마련하는 집단도 자신 있게 가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들도 막 모시면 되잖아요. 와가지고 의원님들도 합창단에 집어넣어서 막 이제 의원님들 와셔가지고 같이 즐겁게 하면 의원님들 기분 좋아서 반영하라고 하세요. 이제 의회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들의 가치는 재단에서 만들어주고 포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있잖아요. 공간들이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공간들이 제일 어려우신 게 아마 이제 좀 약간 저는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하는데, 저기 계신 분들 우리들 공간이 필요해. 전용 공간 필요해. 전용 공간 필요한 데는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문화 영역, 전문가 영역에 다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전문 문화예술 공연장은 예술가 쓰기도 바쁜데 무슨 자꾸 시민이 와서 이 공연장을 내달라고 그래. 막 이제 이런 인식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합창단이라고 해서 별개의 우리 집단은 좀 더 달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활문화 활동은 일상의 뭐 어떤 영역의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 동료들이고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공간도 네트워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동호회 영역, 공동체 영역,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제 지역분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역분권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이제 그게 엄밀히 말하면 재정분권인데, 분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문화도.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뭐 동호회 따로 지원하고 공동체 따로 지원하고 공간을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통합 패키지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한 단체를 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지역에서 시민들 간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대가 되고 연합해서 그 지역 내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시너지를 좀 내고 같이 즐겁자라는 취지에 그렇게 예산을 굵직하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아봐야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굵직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막 2억,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그냥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와 연합회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국가 단위에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마을합창단이라고 지원을 이제 근거가 안 되거든요, 저희는. 하나의 장르를 지원하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생활문화 정책 영역 자체는 일상에서 이제 모든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은 뭐 공헌 활동을 하세요, 예산 지원해서 만들으세요, 뭐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망을 좀 묶어주시고
공간도 대전 내 공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주민자치센터는 행안부 소속이라서 대전문화재나 가서 열어주세요도 안 열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다가 사실 잠깐 살펴봤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이 생활문화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근거를 하려면 조례가 없더라고요. 지역문화진흥조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역문화에서 한 줄 뭐 생활문화에 대해서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예산을 만들 때 그런 조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활문화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 대전에서의 생활문화시설관 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도 들어가고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공공적인 성격이니 이런 거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니 이런 예산도 만들어내고 지원해야 돼. 그럼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대전광역시나 대전문화재단이나 뭐 이제 이런 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합이 되실 거예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은 다 정부도 칸막이지만 좀 모든 행정체계가 다 칸막이다 보니 한정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우리 이제 밥그릇 싸움처럼 막 되거든요. 근데 좀 요즘의 추세 자체가 지자체에 가면은 생활문화진흥조례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생활문화 활동 영역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의원님들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무슨 발의를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왜 발의를 하시겠어요?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거를 만드신단 말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전에서는 아마 이제 합창단을 비롯해 다른 생활문화 영역에서의 그런 활동분들이 서로 연합이 되셔야 이제 서로 우리 것, 네 거, 내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삽시다 하면서의 그런 역할로 좀 네트워크가 먼저 마련된다면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도 좀 마련될 거예요. 그럼 좀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내다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대전광역시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의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에서 뭐 대전문화재단에 얘기해봐야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고 좀 더 좀 같이 좀 모이셔가지고 좀 더 좀 가치를 좀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그런 이제 조례 제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힘이 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마 이제 뭐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마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지원 액수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지역문화진흥원 사이트 보시면 이제 공모를 많이 하는데 생활문화 동호회 공모도 하고 하니까 저희 거를 뭐 대전문화재단 거 말고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을 저희는 교류나 이런 협력 형태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연합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희 사업을 잘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을 통해서 가치를 좀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봐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신경 쓴다라는 걸 시에서도 좀 보여주시면 아마 좀 더 마을 합창단이 지금 뭐 여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멀리 또 긴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토론자분들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그 공원 활동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사실 공원 활동이라는 게 마을 합창단에서는 저는 무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공연 침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연이 없다고 하면은 무대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연습 침묵인데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합창 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전문화재단이 이런 합창단이 많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 합창 발전을 위해서 되게 많은 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마을 합창단 단원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마을 합창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로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저 녹화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대전 마을 합창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야 잠깐 마이크가 이쪽 먼저 갔습니다. 저는 서구 관례에서 마을 합창단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합창단의 총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업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 합창단이 이 획일적으로 어떻게 단원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복지관에서 그간 했었는데 인원 제한을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합창을 당신들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작년 언젠가부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전혀 지금 비대면 대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단원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단장이 돈을 써야 되냐고요. 여기서는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원 얘기는 지금 오늘 어느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에 대한 지원.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이 무슨 제 돈 써가면서 뭘 바라보고 계속 돈을 쓰겠냐고요. 못해요. 그러고 그간에라도 대면을 할 때 인원이 적어도 거기 오는 지휘자, 반주자, 음료수 사줘야 되고 간식 사줘야 되고 그런 돈 다 단장이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우리 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못해 단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서 재능 기부를 하러 나왔지만 최소한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도 출연료라 그래. 연습하러 올 때 돈을 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갖춰달라고. 시간 뺏기고 와서 여러 가지 연습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공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 이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문제였었어요. 예. 우선 다른 건 관계가 없고 저희는 합창이 좋아서 노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각자들 오신 분들인데 다른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그런데도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 대전에서의 방침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비용 지원 안 합니다. 예. 네, 비용 지원 안 하고 또 하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 사실 조금 이제 괴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시죠? 그럼 합창단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좋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일체감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데 제가 저기 사회인 야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돈 내고 하거든요. 1년에 제 혼자서 한 1년에 한 150만 원 내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좋으니까 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왜 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합창단만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거든요. 합창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영역인데 선생님처럼 다른 기타 동호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단원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분들도. 근데 선생님은 합창단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 공공예산이라는 거는 대전 광역시민이 물론 선생님들도 다 내셨겠지만 대전 광역시민들이 다 내시는 돈이시잖아요. 세금은. 국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내는 세금이고. 근데
뭐 전 서울 살지만 서울에서 이런 지원받은 거 없거든요. 지원제도 없습니다. 서울은 아예.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방교섭세나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공예산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예산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이거 힘든데 내 돈 들여서 하기도 힘들고 근데 너희들은 왜 대전문화재단 너희들은 우리를 지원해야 되는데 왜 지원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마당에 사실 그게 이제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예산을 딸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부에서. 정말 그럼 선생님이 좋아서 하시는 걸 왜 국가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왜 지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 당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 지원비라는 게 되게 저는 어디 가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원비 같은 거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진짜 함정이에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마음만 맞으시면 그냥 소규모라도 선생님들끼리 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예산이라는 거는 옛날처럼 재난을 입었고 재해를 입었고 그랬을 때 공공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국가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분들이 다 힘들잖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배정이 될 거고 그 우선순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힘든 거 극복해야겠다는 예산을 할당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에서 당장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문화 쪽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다 폐업하고 다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마을 합창단 하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저는 좀 활동 안 해도 전 돈 냈는데도 금지시켜가지고 활동을 못 하거든요, 야구에서는. 근데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다 같이 해야지. 내가 나갔다 괜히 누가 하나는 확진되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합창단에서의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선생님들 마을 합창단 나의 합창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까지 저 합창단의 문제도 되겠지만 주변을 좀 더 좀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대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네트워크 기반을 해야 공간도 열리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6시는 퇴근을 하세요. 근데 관리로 생각하시니까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열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활문화진흥조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활문화 시설이나 이런 공간들도 조례를 통해서 10시까지 한다.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지자체마다 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10시까지 열어놓고 토요일, 일요일 개방해놓고 이렇게 개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생활문화진흥 조례 같은 걸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열 수는 없으니 근거에 의해서 이랬을 때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 다 한번 확인해서 좀 열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 평일날 직장 갔다 오고 어떻게 쓰기도 힘든데 토요일, 일요일도 열어보자. 이런 게 이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선생님께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다른 영역과의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정책하는 당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야 좀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뭐 대전문화재단에서 하셨을 때 말씀하셔도 대전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고 뭐 다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로 사실 예산을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힘이 돼서 오히려 큰 힘이 돼서 도와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요 코로나 시기에는 더 다 같이 한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중한 의견 해주셨고 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마이크. 저는 좀 낮은 단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합창단의 연역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이익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저는 합창단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합창 단원의 실력, 능력이 천차만별이라 이거예요.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음대 나온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노래가 좋아서 또는 교회 성가대에서 하면서 그래도 합창이라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에서 뭐 중학교에서 뭐 합창단에 있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자님은 계시지만 합창단원의 요구사항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참 듣기 좋은 요새 이런 노래가 나왔어. 그러면 주의자님한테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참 좋은 노래인데 그렇게 얘기하든가 또는 뭐 좀 경쾌하고 가벼운 걸 한번 합시다. 또는 양론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부른 그 트로트라든가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주의자님이 그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떤 뭐 주의자님을 비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합창단 지원하기 위해서 그 뭐 아까도 40 몇 개 그 합창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주의자님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합창단이니까 사성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편곡을 하든가 작곡을 하든가 자기 역량으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휘자님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 악보가 그 악보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10년간 저도 이제 뭐 저쪽 가서 이제 시에서 하는 거 경연대회도 나가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악보들을 축적을 해놓자 이거죠. 풀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그 거기서 뽑아가지고 연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그런 걸 사성부로 작곡을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지휘자가 부담감이 확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지휘자의 그런 부담감도 좀 덜어주고 또 요구하는 그 우리 단원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휘자 세미나 할 때 우리 전 합창연합회 이사장 구천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계속 지휘자 세미나, 반주자 세미나 계속 열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네. 그 우리 저기 좀 뭐죠? 지회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 것이 지휘자가 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마치 이 군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단장이 있고 단원이 있어야 합창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지휘자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일정한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제 같은 그런 교육 때 그런 인식을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소중한 의견 듣고자 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제가 없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대전 마을 합창단 발전 방안에 대한 유의미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합창단원분들과 또 발제자로 오신 교수님들, 또 토론자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전문화재단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